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라이브?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AM 송승재입니다. 네, 승재님. 네. 요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장 뭐 똑같죠? 혹시 지난주와 똑같나요, 오늘도? 근데 뭐 일단은 지금까지 가격 내려온 게 지난주는 아마 좀 급등해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죠? 10만 달러 돌파는 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다시 빠지기는 했지만 뭐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움직임이 저는 그냥 이제 저점 리테스트 뭐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관점은 살아있다. 사이클 그럼 끝나지 않았나요? 저는 아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가나요? 올해 말? 내년은 안 갈 것 같고요. 올해 한 올해? 3분기? 올해 3분기? 네. 왜냐면 최근에 시장에 사이클 끝났다, 강세장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간절히 안 돼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인마켓캡 보니까 살짝 소폭 다 반등을 조금씩 했습니다. 가격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부터 뭐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라이트코인이 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좀 잘 반등해주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올랐을 때 보면 10% 넘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현재 상위권에 있고 수위도 13% 거의 14%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24시간 동안 2.17% 상승하면서 97,7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97,000, 98,000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4.23% 회복해서 2,688달러에서 거래 중인데 이 3,000달러가 깨져서 2,000달러대로 내려온 게 좀 뼈아프긴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XRP도 어제는 테더의 3위 자리를 뺏겼었는데 오늘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5.02% 상승해서 2.45달러에서 XRP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도 1.47% 상승하면서 20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도지코인도 4.56% 상승하면서 0.2587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카르다노도 9% 상승하고 트론도 7%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알트들도 조금 상승을 다시 해준 모습입니다. 저의 이 체링이 20달러가 깨져서 저는 굉장히 슬프고요. 26달러일 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현재 19달러에서 체인링크도 거래 중입니다. 요새 암호화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인데요. 이 관세 전쟁을 둘러싼 우려가 소화가 되면서 소폭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아침 어젯밤에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 관세 전쟁이 협상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힘입어서 3대 지수도 상승 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QCP 캐피털은요, 시장 반응에 매우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그의 허세를 좀 간파하는 시장과 맞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오히려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고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상승하는 변동성이면 좋겠는데 말이죠. 디지털 자산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5주 연속 플러스 자금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어제 ETF 플로우 확인했을 때도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한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있었던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쉐어스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2월 7일 기준으로 이전 한 주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펀드에 총 12억 6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올해 누적 순유입은 73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비트코인에 4억 70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7억 9,30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에 3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유입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추월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주에 이더리움이 2,1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로는 펀드로는 일단 자금은 들어왔는데
앞으로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차트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이 조금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아마 ETF 승인 확률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죠. 제임스 세이파트는 라이트코인은 90%, 솔라나는 70%, XRP 65%, 그리고 도지코인은 75%라면서 각각 코인들의 ETF 승인 가능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은 캐너리와 그레이스케일에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9B4가. 그리고 파이널 데드라인이니까 SEC는 10월 2일까지 라이트코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5개,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21 쉐어스, 캐너리, 비트와이즈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현재 SEC가 상품으로 보고 있느냐에는 여기가 퍼센티지 앞에 있는 게 SEC가 이걸 상품으로 보느냐, 증권으로 보느냐 이 부분인데요. 솔라나와 XRP의 경우는 SEC가 증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이 가능성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다. 그렇게 상품으로 볼 것 같다. 로 분석이 되면서 코인을 상품으로 분석할 경우 ETF의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솔라나와 XRP보다는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승인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현재 C는 거래소에서 해당 ETF를 거래하겠다라고 한 90B4를 라이트코인과 솔라나에서 승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 XRP와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좀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거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좀 이 바뀐 행정부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소재가 부족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소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식입니다. 또 기관과 기업, 정부의 매입으로 비트코인의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는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고요. 현재 총 1,130억 9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5.96%, 거의 6%에 육박하는 수치고요. 동시에 스트래티지와 같은 상장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축적하면서 현재 스트래티지는 거의 50만 개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주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논의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관과 기업,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려면 개인 보유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좀 매도하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개인 보유자들은요, 장기 보유를 하는 좀 그런 성향을 요새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역학이 좀 흥미롭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비트와이즈는 예측을 했고요. 더불어 비트코인 장외 거래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관들이 몇 차례만 더 매수하면은 아예 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영구 보유자처럼 이렇게 장기 보유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총 공급량 2,100만 개 중에 93% 이상이 채굴된 상태라서 이렇게 기관과 정부의 매수 수요 증가와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전략이 맞물리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가격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인정받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 소식을 볼 때마다 좀 상당히 응원을 하게 되는데 2013년에 한 12년 전에죠. 드라이브를 폐기하면서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하면서 8,000개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신 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이게? 8천억이잖아요? 넘겠죠? 그렇죠. 이거를 좀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영국인 제임스 하월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본인이 버린 하드를 찾기 위해서 매립지를 좀 탐색하겠다라는 요청을 뉴포트 시의회에 제출했지만은 환경 문제와 이 매립지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어떻게 찾겠냐, 실효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좀 소송하기도 하는 법적 대응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소송이 기각되면서 이 매립지를 탐색조차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매립지를 아예 사버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대요. 근데 비트코인 8,000개 찾으려면 매립지 살만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돈이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 돈이 있나 봐요. 네. 근데 빚을 내서라도 매입지를 매입해서 비트코인 8,000개 찾으면 그게 이득이라고 본 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매립지가 올해와 내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매립지를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매립지 매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8,000개의 비트코인을 못 찾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포트 매립지의 매입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의회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가 앞서서 그 공급 부족 얘기를 다뤄서 이분이 이거 찾아서 8,000개 시장에 좀 물량을 풀게 해주는 것도 저같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사람에게는 좀 좋은 소식 아닌가. 좀 물량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 물량을요? 네. 찾으면 팔겠죠. 안 팔까요? 팔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면 가격 측면에선 안 좋겠지만 제가 어쨌든 좀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먼 미래를 그냥 생각했을 지금 때. 현진님 살 정도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뼈 때리시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공급 부족이라는 우려를 이 8,000개가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XRP 소식입니다. XRP 가격이 지난 7일 동안 2% 내외의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매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신호가 나왔습니다. 차이킨 머니플로우 CMF 지표가 0.13 양수로 상승하면서 매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루 전만 해도 마이너스 0.06에서 현재 플러스 0.13으로 급반등한 것으로 3일 연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던 CMF가 다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CMF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중 거래량 기준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0 이상이면 매수세 우위, 0 이하는 매도세 우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기 때문에 매수세가 우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CMF가 계속 플러스 영역을 유지한다면 XRP의 가격 안정성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활동 감소가 좀 우려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세를 기록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참여율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 활동이 줄어들 경우 XRP의 유동성과 매수 압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부터 봅시다. 네, 시청자분께서 비트코인이 2021년과 같은 쌍봉 패턴으로 예상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2021년이요? 2021년 4년 전이요. 그때도 쌍봉이었나 봐요.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과 좀 비슷한 패턴인가요? 그쵸. 뭐 이때도 어떻게 보면 쌍봉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랑 비슷하다?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쌍봉 패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승 비중을 좀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올라간다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 만약에 이 89,000달러가 이탈이 됐을 때는 우리가 또 하락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상승의 비중을 두고는 있지만 만약에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쌍봉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저는 뭐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중에 좀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반등세로 전환되기를 좀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뭐 간밤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반등을 다시 좀 시도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10만 달러 돌파를 해 있는데 지금 많이 다시 내려왔지만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저점 리테스트 움직임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올라가니까 오른쪽 저점을 높이고 올라가는 이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왔으니까 요 지지 매물대를 한번 테스팅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봉 이평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일봉 30일선을 결과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매우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격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4시간봉 이평선하고도 지금 이격을 많이 좁혔습니다. 지금 저항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뷰로 봤을 때 이 하락 트렌드가 있는데 이 하락 트렌드에서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세 번째에서 어떻게 보면은 휩소가 나타났어요. 이게 최근에 비트코인한테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일정 뭐 하락 트렌드나 상승 트렌드를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크게 이탈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트레이더 투자자들이 저점 스탑로스를 걸어 놓을 때 이런 트렌드의 하단 또는 뭐 어떤 저점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단 트렌드를 이탈한다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거 트렌드 이탈됐으니까 하락으로 봐야겠다. 요런 게 이제 많아지면서 손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게 이제 패닉셀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정말 그런 의도적인 움직임이 맞았다라는 거라고 우리가 봐서,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지금 현재가에서 비중을 많이 사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뭐 1차 선매수를 하고 돌파가 났을 때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점 리테스트에서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게 일반적인 움직임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휩소 후에 반등이 크게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지지를 받는 부분이 이 하락 트렌드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 움직임은 굉장히 의도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이 하락 트렌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하락 트렌드를 이제는 반등 추세로 전환이 돼서 상승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과거의 그런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은데, 과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딱 요때의 움직임 있잖아요. 이때도 하나의 이런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하락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요때 지금 보시면 요때 하락 트렌드를 강하게 이탈을 했죠. 이때 당시가 49,000달러 갔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보시면은 그 거래량 보시면 엄청 많이 터졌죠. 이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 압도적이에요. 이랬다라는 거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많은 매도 물량을 그만큼 많이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회복 V자 반등 나오고 나서 저점 리테스트가 나오고 이 하단에서 다시 지지받고 그 다음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죠. 네. 그러면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하락 트렌드가 나왔고 두 번 지지받았고 의도적인, 그리고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 압도적인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고 V자 반등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 리테스트 나왔으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반등 추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반등 추세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10만 5천 달러를 단번에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10만 5천 달러를 단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그냥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이 눌러주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30일선 있죠. 분홍 색깔. 30일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지 테스트 움직임이. 그러면은 지지 테스트가 되면은 이제 31선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가 지속되겠죠. 그러면서 이 불플레가 하락 트렌드를 상방 돌파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의 그런 정말 휩소, 그러니까 많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괴랄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승의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진짜 워스트의 경우 우리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지금 당장 10만 5천 달러까지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차트 움직임을 떠나서 내일이죠. 오늘 넘어가는 이제 오늘 넘어간 자정에는 그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연준 의장이 아마 상원에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날 늦은 밤에 CPI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자정에 이제 하원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PI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밤부터 2-3일 내일 모레 밤까지 결정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크게 위로 이제 터지면서 완전한 이제 반등 추세의 시작이 되거나 그런 신호탄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CP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늘 자정에 있는 그 통화정책 그 보고에서 너무 매파적이다 이러면은 또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틀 안에 결정이 될 거다 이 관점은. 그래서 만약에 베스트로 가는 경우, 우리가 이제 바라는 대로 가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요 시나리오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정말 모든 상황들이 다 최악이다. 뭐 연준 의장도 그렇고 CPI도 안 좋게 나오고 다 최악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망물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이 94,400달러를 결과적으로 일봉 마감 기준 이탈을 해버린다. 일봉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89,000달러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89,000달러도 가볍게 그냥 이탈해버리잖아요. 그럼 이탈하고 나서는 84,000달러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기 평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1차적으로 반등은 나오는데 한번 이게 지지는 네, 받아주겠지만 그쵸. 이건 데드캣인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쌍봉 패턴 값의 목표 값도 딱 들어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면은 굳이 제가 공유를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하락 관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데 진짜 만약에 이번 주에 변수가 발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참고는 해라.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는 해서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저렇게 최악의 상황이 와서 빠진다고 해도 네.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끝은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 7만 달러를 간다라고 해도 저는 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여기서 지금 저점이 돼서 사이클을 이어나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 번 더 쭉 빼고 갈 거냐. 근데 여기까지 쭉 빼고 가는 그림도 이게 차트상 너무 안 맞는 움직임이다는 아니에요. 차트상 이것도 맞는 움직임이에요. 왜냐면은 급등하기 전에 형성됐던 고점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진행될 때 급등하고 나서 한번 강한 눌림을 줄 때 보통 직전 그 매물대 그 고점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형태가 많아요. V자 받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뭐 완전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관점 자체는 아직은 저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건 그냥 한켠에만 생각해 두시고 정말 최악의 경우 89,000달러 이탈하게 됐을 때 저관점 보시면 되시고 지금은 뭐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죠. 지금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다가 혹시나의 상황에 89,000달러 이탈된다? 그럼 어쨌거나 그 다음 우리가 시나리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저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셔라. 네. 승재님 차트 보실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크게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알트 매매할 때 보는 편이긴 하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한 추세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 그런 시기라서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60%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내려와 봤자 한 58% 이랬다가 계속 또 다시 60%로 회복되고 있는데 저희 댓글에서 비트 도미넌스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크게 뭐 참고하는 지표는 저는 아니신 오히려 테더 도미넌스를 좀 저번에 많이, 보여줬던 참고하고 있어서 네. 오늘 테더 도미넌스는 어때요? 지금 보면은 요 4.5%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을 그렸는데 이 상단을 돌파를 일시적으로 한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요 정도 부근에서 저항은 받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이때 휩소가 나오고 크게 떨어지고 나서 이 저항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까지는 저항을 받아주고 떨어지면은 그래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그냥 돌파해버린다? 이러면은 비트코인 진짜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더 도미넌스도 꺾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는. 그때 테더 도미넌스가 2.5% 아래로 떨어져야 한 3.8%. 3.8%. 여기까지는 가져야 돼요. 아마 테더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가면 비트코인이 한 10만 5천 달러 돌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번 한 주가 정말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중요한 그렇죠. 변수가 많은 한 주여서 좀 비트코인이 잘 견뎌줘서 알트들도 동반 상승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화요일에 가격 상승폭이 2%밖에 없었던 거는 좀 드문 일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좀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2%밖에 움직임이 없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내일부터. 또 급격한 변동성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공유드린 관점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